지연 씨 남편분이 다시 일어나서 강남으로 갔다던데요. 시장 아주머니의 한마디가 62살 재혼 세상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배춧잎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조차 귓가에서 멀어져 갔어요. 마치 하늘에서 벼락이 이 늙은 머리 위로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옆에 젊은 여자랑 같이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40년 세월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려 했어요. 40년을 정들어 살았던 남편. 이혼하고 나서 2년 동안 저는 반지하 곰팡이 냄새와 함께 살았습니다. 매일 국밥집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내가 이 나이에 이혼녀란이라고 중얼거렸어요. 손톱 밑은 검정색으로 물들고 허리는 끊어져도 참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강남에서 젊은 여자와 호화롭게 살고 있다니 제 등골에 얼음장 같은 한기가 스며들었어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빚더미에 깔려 있을 때 당신 때문에 더 이상 살 수 없다며 남자답지 못하게 울던 남편의 모습이 제가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절망적인 순간들이 새벽까지 울며 우리가 왜 이런 꼴이 됐나라고 자책했던 그 처절한 밤들이 말이에요. 하지만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면요? 저만 바보처럼 혼자서 개고생하고 있었다면요? 남편이 저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면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40년 세월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 작은 소문 한마디가 제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줄은 그때는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진실이 이토록 칼날처럼 잔인할 줄도, 사랑이 이토록 가슴을 후벼 팔 정도로 아플 줄도, 완전히 다른 의미였을 줄도 미처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제게 마지막 선물을 안겨줄 거라는 것도 꿈에도 몰랐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지연입니다. 올해로 62, 이 나이에 홀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여자입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면 저는 기계처럼 일어납니다. 반지하 방 창문으로 보이는 건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발목뿐이에요. 가끔 걔가 제 창문 앞에서 볼일을 보고 갈 때면 내 인생이 이게만도 못한 꼴이구나 싶어서요. 60이 넘어서 이런 구석진 곳에서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찬물로 세수를 하며 거울을 봅니다. 주름살이 강물처럼 깊어졌고 머리카락도 눈 녹듯 많이 빠졌어요. 옛날엔 그래도 동네에서 예쁘다고 했는데 하며 쓴웃음을 짓습니다. 이제는 화장도 안 해요. 누굴 위해서 꾸미겠어요. 간단히 김치찌개로 아침을 때우고 생계전선인 국밥집으로 향합니다. 국밥집까지는 걸어서 30분. 골목길을 지나며 예전에 남편과 함께 보금자리였던 아파트 단지를 보게 됩니다. 이제는 완전히 남의 집이 되어버린 그곳을. 지연아, 오늘은 뭘 해먹을까? 남편이 퇴근하면서 하던 그 다정한 말이 귓가에 맴돌아요. 그때는 그 말이 이렇게도 소중한 줄 몰랐는데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 보면 손이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집니다. 예전에는 핸드크림을 발라주며 당신 손이 이렇게 고왔나? 하던 남편의 손길이 그리워져요. 지금 그 남편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정말 다른 여자 손에 크림을 정성스럽게 발라주고 있을까요? 점심시간이 되면 홀로 먹는 김치찌개 한 그릇. 옆 테이블에서 부부가 다정하게 많이 먹어하며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 목구멍이 메어옵니다.
우리도 저랬는데 하는 생각에 숟가락이 돌덩이처럼 무거워져요. 남편은 늘 제가 먹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자기가 먹었거든요. 유일한 위안은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과의 영상 통화입니다. 엄마 괜찮아요? 돈 부족하면 언제든지 말해요. 아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괜찮다. 엄마는 강해라고 답하지만 통화를 끊고 나면 또다시 적막한 혼자만의 시간이에요. 아들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어요. 아빠가 다른 여자와 잘 살고 있다는 소문을. 오후가 되면 손님들의 그릇을 치우며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우리 남편은 정말 착해. 매일 어깨 주물러줘. 부럽네. 우리 집은 말도 제대로 안 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송곳으로 찌르듯 쓰려와요. 나도 한때는 그런 다정한 남편이 있었는데 밤이 되면 반지하 방으로 돌아와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TV에서는 부부가 손잡고 함께 여행을 떠나는 프로그램이 나와요. 채널을 돌려도 행복한 가족들만 보입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혼자 중얼거리며 잠자리에 듭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울어요. 40년을 정들어 살다가 혼자가 된다는 건 이런 거였어요. 모든 게 반쪽짜리 인생. 밥도 반쪽, 잠자리도 반쪽, 심지어 꿈마저도 반쪽.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아들을 위해서라도 견뎌야 하니까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문득 아련한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저희는 정말로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어요. 작은 공장이었지만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며 부풀어 오르는 꿈을 키워갔죠. 여보, 우리 아들 대학 보낼 때까지는 걱정 없겠어. 남편이 제 어깨에 기대며 말하던 그때가 천국같이 그리워요. 그때 남편의 품은 정말 봄날처럼 따뜻했거든요. 주말이면 세 식구가 손잡고 함께 나들이를 갔습니다.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사랑의 자물쇠도 걸고 한강에서 치킨을 먹으며 아들과 함께 웃었던 시간들. 아빠, 엄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중학생이던 아들이 물었을 때 남편은 평생이라고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 말을 하늘이 무너져도 믿었는데 명절이면 시댁에 가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힘들기도 했지만 남편이 우리 마누라가 천하제일 요리를 잘해라고 자랑할 때면 가슴이 뿌듯해 올랐어요. 시어머니도 지연이가 없으면 우리 집 명절이 안 된다고 하셨죠. 남편은 제가 일하는 걸 보며 고생하네. 내가 도와줄까? 라고 했어요.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던 날 남편과 저는 손을 꼭 잡고 입학식에 참석했습니다. 정말 고생했어, 여보. 덕분에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갔네. 남편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사업이 잘 될 때는 해외여행도 갔어요. 처음 간 일본에서 남편이 제 사진을 찍어주며 우리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라고 했던 말. 지금도 그 사진이 핸드폰에 고이 남아 있어요.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 그때는 정말 꿈만 같이 행복했구나 싶어서 눈물이 나요. 겨울이면 함께 찜질방에 가서 맥반석 위에 누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늙으면 시골에 내려가서 살자. 좋아. 작은 텃밭도 가꾸고. 그런 소박한 꿈들이 꿀보다 달콤했는지 몰라요. 남편의 손을 잡고 행복해라고 말하면
남편도 나더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모든 건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먹구름처럼 어두워지고 집에 오는 시간도 늦어졌어요. 괜찮아. 다시 일어날 수 있어라고 위로했지만 남편은 점점 깊은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밤마다 깊은 한숨을 쉬며 어떻게 하지? 라고 중얼거렸어요.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가자 남편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지연아. 내가 무능해서. 술에 취해 우는 남편을 부축해 침실로 데려가며 괜찮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고 말했지만 남편의 마음은 이미 절벽 끝에 서 있었어요. 그 행복한 시간들이 모두 신기루 같은 꿈이었을까요? 지금 강남에서 다른 여자와 살고 있다는 남편이 그때는 정말 마음 깊이 저를 사랑했던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거짓이었을까요? 그 의문이 제 마음을 독충처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김아주머니의 말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망치질하듯 맴돌았습니다. 강남에서 젊은 여자랑 같이 있더라고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송곳으로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밥이 모래 씹는 것처럼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답답했어요. 정말일까? 설마 그럴 리가 혼자 중얼거리며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남편 번호를 누를까 하다가도 손가락이 얼음처럼 떨려서 포기했습니다. 이혼한 지 2년이 지났는데 무슨 얼굴로 전화를 하겠어요? 잘 사냐? 고 물어볼 자격이 있나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남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들 돌잔치 사진, 가족여행 사진들. 사진 속 남편은 정말 천진하게 행복해 보였어요. 이게 다 연기였나? 사진을 보며 혼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져 남편 얼굴을 흐렸어요. 다음 날 국밥집에서 일하는데도 집중이 안 됐어요.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뜨리기도 하고 주문을 엉터리로 받기도 했습니다. 사장님이 지연 씨 오늘 왜 그래요? 몸이 아픈가요? 라고 물으셨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말하겠어요? 이혼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잘 산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점심시간에 혼자 밖으로 나와 담배를 한 대 피웠습니다. 원래는 담배를 안 피웠는데 이혼하고 나서 시작했어요. 연기를 내뿜으며 내가 뭘 잘못했길래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 앉은 아주머니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요즘 남자들은 나이 들어서도 바람 피워. 젊은 여자만 찾아다녀. 맞아. 우리 옆집 아저씨도 그래. 부인은 집에서 개고생하는데.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더욱 벌집을 쑤신 것처럼 답답해졌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남편 생각뿐이었어요. 정말 다른 여자가 있을까? 강남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을까? 궁금증과 분노가 바닷물처럼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남편의 옛 직장 동료 번호를 찾아봤어요. 손가락이 나뭇잎처럼 떨렸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지연인데요. 상대방이 깜짝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 지연 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안부를 묻는 목소리에서도 어색함이 물씬 느껴졌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우리 남편 소식 들으신 적 있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뭔가 있구나. 제 직감이 맞았구나. 혹시 우리 남편 소식 아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전화 너머로 잠시 의미심장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 씨,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으세요? 상대방의 당황한 목소리가 오히려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시장에서 들었는데 강남에서 잘 살고 있다던데요? 젊은 여자랑 같이 있다고. 제 목소리가 점점 날카롭게 높아졌습니다. 아, 그게. 상대방이 머뭇거리더니 잘 모르겠어요. 연락을 안 하거든요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어색한 대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의미심장한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육감으로 알 수 있었어요. 정말 모르세요? 다시 물었지만 죄송해요. 정말 몰라요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목소리에 거짓말하는 떨림이 느껴졌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더욱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다들 알고 있으면서 나만 모르게 하는 거구나. 배신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어요. 그동안 저 혼자만 바보처럼 반지하에서 개고생하고 있었던 거구나 싶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저를 속이는 거죠?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남편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하나씩 연락해 봤어요. 대부분 모른다고 했지만 어떤 분은 강남 쪽에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여자와 함께 다정하게 있던데요 라는 말까지 덧붙이면서 남편의 옛 사업장 근처에도 가봤습니다. 그곳은 이미 다른 업체가 들어와 있었어요. 건물 관리실 아저씨에게 물어보니 그분 연락처는 모르겠고 이사 간 지 오래됐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어디로 갔는지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어디선가 편안하게 잘 살고 있고 저만 속고 있다는 것이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40년을 정들어 살았는데 이렇게 차갑게 버릴 수 있나? 거울 속 제 얼굴은 늙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주름도 늘었고 머리도 눈처럼 휘어졌어요. 결국 사립탐정을 고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국밥집에서 피땀 흘려번 돈을 조금씩 모아둔 게 있었거든요. 남편 찾아주세요.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 알고 싶어요. 탐정 사무소에서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탐정은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 일주일이 정말 지옥처럼 길었습니다. 매일 핸드폰을 확인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정말 다른 여자와 살고 있을까? 어떤 여자일까? 나보다 젊고 예쁠까?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질투와 분노가 동시에 치밀었어요. 국밥집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혼자 중얼거리며 배신자, 정말 배신자야라고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지연 씨 요즘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었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말하겠어요? 이혼한 남편을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찾고 있다고? 일주일 후 사립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강남구 압구정동에 살고 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음덩이가 되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그 소문이 뼈아픈 사실이었구나.
그럼 정말 호화롭게 잘 살고 있다는 거네요? 한번 직접 보시겠어요? 탐정의 제안에 망설임 없이 네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일찍 국밥집 일을 마치고 압구정동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어요. 정말 다른 여자와 살고 있을까? 어떤 여자일까?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폭풍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와 호기심이 뒤섞여서 미칠 것 같았어요. 탐정이 알려준 주소는 고급 아파트 단지였어요. 여기서 살아? 우리가 살던 집보다 훨씬 좋은 곳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분노가 용암처럼 치밀어 올랐어요. 나는 반지하에서 개고생하고 있는데 주차장에는 비싼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아파트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탐정이 나타났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605호입니다. 5층 한 집을 가리키더라고요. 창문에는 따뜻한 불이 켜져 있었어요. 지금 집에 있나 봐요. 탐정의 말에 가슴이 더욱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올라가 보겠어요. 제가 말하자 탐정이 만류했습니다. 지금은 위험해요. 좀 더 지켜보시죠. 하지만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2년 동안 가슴에 쌓인 분노와 궁금증이 폭발할 것 같았거든요. 괜찮아요. 저 혼자 올라갈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에 올라갔습니다. 605 문 앞에 서니 다리가 젓가락처럼 떨렸어요. 정말 여기 살까? 초인종을 누를까 하다가 망설여졌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여자의 웃음소리.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젊은 여자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지하 깊숙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젊은 여자가 있구나. 택배요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젊은 여자 뒤로 휠체어에 앉은 남편이 보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몰라볼 정도로 수척해져 있었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 손도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죠?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강남에서 젊은 여자와 호화롭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연아,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온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남편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얼굴은 백지처럼 창백했고 손은 나뭇잎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건강하고 씩씩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이분이 아내세요? 젊은 여자가 물었습니다. 네, 간병인 이윤아라고 해요. 어머님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간병인이라는 말에 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어요. 간병인? 제가 되뇌자 남편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휠체어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들어와. 이야기할 게 있어. 목소리도 예전과 달리 힘이 쏙 빠져 있었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곳곳에 의료용품들이 보였습니다. 휠체어용 테이블, 약통들, 산소통까지. 이게 정말 제가 질투했던 그 삶이었을까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6개월 뒤부터 처음에는 가벼운 증상인 줄 알았는데 남편이 말끝을 흐렸어요. 손이 심하게 떨려서 물컵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간병인 이윤아 씨가 차를 가져다 주며 설명했습니다. 파킨슨병이세요.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힘들어서 제가 돌봐드리고 있어요. 벌써 1년 넘었어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강남에서 젊은 여자와 함께 있다는 소문의 진실이. 제가 질투했던 그 여자는 내연녀가 아니라 간병인이었던 거예요. 남편을 돌봐주는 천사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왜 말 안 했어요? 제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당신한테 더 짐을 지게 할 수 없었어. 이미 이혼했는데 무슨 자격으로.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보험금으로 간병비를 내고 있어. 이 집도 보험금으로 산 거야. 남편이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고생하는 걸 알고 있었어. 하지만 나 때문에 더 힘들게 할 수는 없었어. 그 순간 제가 2년 동안 남편을 원망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바람 피워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만 바보처럼 반지하에서 고생한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얼마나 원망했는지, 얼마나 미워했는지.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손떨림 때문에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이 모든 시간 동안 남편은 혼자 병마와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저를 위해서 혼자 견뎌내고 있었던 거예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계속 사과했습니다. 간병인 이윤아 씨가 눈물을 닦아주며 어머님 때문에 아버님이 많이 힘내셨어요. 늘 어머님 이야기만 하셨거든요라고 말했어요. 매일 어머님이 잘 지내는지 걱정하셨어요. 혹시 힘든 일은 없는지, 건강은 어떤지. 연락하고 싶어 했지만 부담 주기 싫다고 참으셨어요. 이윤아 씨의 말에 눈물이 더욱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지연아. 정말 미안해. 남편이 계속 사과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니 지난 2년 동안의 원망이 한순간에 눈 녹듯 녹아내렸어요. 나도 미안해요. 당신을 원망했어요. 매일 밤 욕했어요. 제 고백에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간병인 이윤아 씨가 자리를 피해 주셨습니다.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저는 마트에 다녀올게요. 그렇게 저희 둘만 남게 됐어요. 2년 만에 처음으로 둘이서만 있게 된 거죠. 얼마나 아파요? 제가 물었습니다. 많이 아파. 하지만 살고 싶어. 아직 아들도 못 봤고 당신한테 할 말도 많고. 남편의 목소리에 절실함이 담겨 있었어요. 죽음 앞에서도 가족을 생각하는 남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당신 거야. 보험금이야. 봉투를 열어보니 통장과 인감이 들어 있었어요. 내 이름으로 된 보험금 전부 당신 앞으로 해놨어. 그 순간 또 눈물이 쏟아졌어요. 왜 이런 걸? 내가 죽으면 당신이 받는 거야. 적어도 반지하에서는 나오라고. 남편의 배려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혼했는데도 끝까지 저를 챙겨준 거예요. 아들 학비도 걱정 없을 거야. 그날 밤 저는 남편 곁에 머물렀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옛날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 어릴 때 이야기,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 행복했던 순간들. 그때 정말 행복했지? 응, 정말 행복했어. 남편의 대답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줄 수 있을까? 당연하죠. 우리 결혼할 때 서약했잖아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제 답에 남편이 미소 지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간병인 이윤아 씨와 함께 남편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국밥집 일은 그만두고 남편에게 집중했어요.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아.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이제야 진짜 사랑이 뭔지 깨달았어요. 아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아빠가 많이 아프다. 빨리 와. 며칠 후 아들이 한국에 왔어요. 가족이 다시 모인 순간 남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여한이 없어. 아들도 아빠를 부축하며 울었어요. 그 뒤로 한 달 동안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비록 남편이 아팠지만 가족이 함께였어요. 매일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함께 TV도 보고 손을 잡고 잠들었어요. 지연아, 고마워. 돌아와줘서. 남편이 매일 고마워했어요. 남편은 제가 돌아온 지 석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고마워. 끝까지 와줘서. 사랑해.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완성되는 기분이었어요. 장례를 치른 후 저는 반지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으로 작은 국밥집을 인수했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메뉴들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여보가 좋아하던 맛 그대로 할게. 혼자 중얼거리며 준비했어요. 가게 벽에는 남편의 사진 한 장을 걸었어요. 매일 아침 사진 앞에서 인사를 합니다. 여보, 오늘도 잘 부탁해. 그럼 남편이 웃는 것 같아요. 손님들이 사장님 남편분이세요? 라고 물으면 네,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답해요. 간병인 이윤아 씨도 가끔 가게에 와요. 어머님 덕분에 아버님이 행복하게 가셨어요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위로가 됐어요. 이윤아 씨 덕분에 마지막에 함께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아들도 한국으로 돌아와 취업했습니다. 엄마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이제는 아들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손님들이 어머니 아들이 효자네요 라고 하면 뿌듯합니다. 아빠 닮아서 착해요. 저녁이면 남편 사진 앞에서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요. 오늘 손님이 많이 왔어. 당신이 좋아하던 순대국밥이 인기야. 그럼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아요. 잘했어, 지연아. 요즘은 가끔 혼자 영화도 보고 친구들과 모임도 가져요. 예전엔 혼자 있기 무서웠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남편이 항상 곁에 있다는 걸 알거든요. 혼자가 아니야. 여보가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외롭지 않아요. 이제 저는 반지하의 김지연이 아닙니다. 국밥집 사장 김지연이에요. 남편의 사랑이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준 거죠. 그 사랑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서 따뜻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랑이 이혼으로 끝나는 건 아니었어요. 진짜 사랑은 죽음조차 뛰어넘는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사랑했고 그 사랑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해준 거예요.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행복합니다.